네, 안녕하세요. 컨티뉴언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을 항상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보통 기록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나 이렇게 PPT 형식으로도 정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P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칸바나 구글 슬라이드 같은 툴을 활용해서 책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책을 이렇게 굳이 정리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책을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책에서 온전히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딱 이렇게 한 권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나 300페이지 되는 책을 우리가 다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에다가 저처럼 기록을 하셔도 좋고, 그런 마인드맵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PPT 형식으로 한 10페이지나 5페이지 그런 형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나한테 가장 필요했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보시는 걸 참조하셔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볼 책은 세상을 공부하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저는 부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더 큰 세상을 보고 배우고 이끌고 싶은 이들에게 라는 부제목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왜 필요할지에 대해서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실 텐데, 함께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만의 룰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책을 보는 데 있어서 비단 이 책뿐만 아니라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베스트셀러를 보시거나 교보문고 같은 서점에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책을 보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이 책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책을 읽는데 좀 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즉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돼서 도움될 수 있도록 책을 읽으실 수 있으세요. 그냥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줄도 쳐보면서 읽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특히 이 파트, 이 챕터가 나한테 필요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골라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같은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남들이랑은 다른 포인트를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룰은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 룰이랑 같이 이어지는데요. 내가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운 거를 내 삶에 온전히 적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책은 여러분들한테 100% 필요한 책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00% 필요한 책은 어떤 책이냐? 바로 여러분들 삶에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보실 이 세상을 공부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과연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공부하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뭐 세상을 이렇게 넓게 보거나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세상부터 돌아볼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이 책이 지금 당장 필요한 책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데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이 책에서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책끼리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존에 읽어오셨던 책들이랑 함께 연결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공부하다라는 책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고민이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공부라는 키워드가 존재해요. 그러면 세상과 관련된, 즉, 이 주변 세상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줬던 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공부법 또는 이 공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임팩트를 준 책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보실 이 책과 한번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거죠.
이따 뒤에서 제가 이 책끼리 연결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번째는 책에서 나만의 키워드를 뽑자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나만의 키워드를 뽑는 거예요. 나만의 키워드. 네, 나만의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은 한 권의 책이지만 보는 사람들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60억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60억 개의 뭐 특성이 있다. 60억 개의 뭐 성격이 다 다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이 한 권 있다라고 하면은 60억 개의 키워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나 자신만의 키워드를 뽑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 부분은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뽑기 하듯 즐겁게 읽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룰이 존재하죠. 그 네 가지의 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면 하기 싫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다섯 번째는 그냥 즐겁게 읽는 거예요. 어쨌든 책이라는 것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읽거나 아니면 남들이 선택해줘서 내가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책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냥 콘텐츠일 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어떻게 보면 즐길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책을 즐겁게 읽자요, 즐겁게. 네. 즐겁지 않으면은 굳이 안 해도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책을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책도 사실 오늘 책이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짧게 즐겁게 읽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맨 처음에 읽고 나서 Book First Impression, 책을 맨 처음에 보고 나서 딱 느낀 감정이 있어요. 네, 이건 제가 책 표지를 이렇게 찍은 건데요. 책 표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관심은 지식을, 지식은 기회를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이 책의 표지와 책을 보고 나서 첫 번째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과 두근거림. 네. 두려움하고 두근거림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반되는 느낌을 주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공부하다, 굉장히 넓은 범주를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두려움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근거림을 느끼게 된 이유는 관심은 지식을, 지식은 기회를, 즉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관심을 통해서 내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두근거림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뽑아본 이 책에서의 키워드는 바로 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관심은 지식을, 지식은 기회를. 여기에서 기회는 내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줍니다. 이 말은 제가 한번 뽑아본 문장인데요.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관심 또는 지식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작성해 보시지 않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그 관심과 지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분들만의 그 생각, 그 다음에 나만의 관심과 나만의 지식은 내 인생의 선택지를 굉장히 많이 늘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관심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식까지 뻗어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올바른 지식,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올바른 지식을, 투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돈을 잃지 않는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또 다른 관심을 선택지로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진 않아도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투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관심 범위가 비단 투자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 또는 IT, 저처럼 데이터 분석, 뭐 이런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유튜버에 관심이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런 관심을 한번 그리고 지식을 기회로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게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은 어떻게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까 그런 고민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책은 관심들이 다 키워드로서 이렇게 널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은 되게 공부를 해야 된다, 막 되게 많은 골머리를 싸매는 그런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서점에 가보시면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의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백 권, 수천 권의 책들이 모두 다 관심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공부하다라는 책을 쓰신 분도 자신의 관심을 따라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만약에 이분께서 세상이라는 키워드, 이 공부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책을 쓰시지 않으셨겠죠? 그런 것처럼 이분께서는 세상과 공부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심을 지식으로서 좀 더 구체화시켰고, 그 지식을 기회로서 만들었어요. 이분께서는 이렇게 책이라는 기회로 만드신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여러분들의 관심,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가지의 관심을 5가지의 지식으로 구체화시키고, 그 5가지의 지식을 한 개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개의 기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굉장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단어죠. 근데 지식은 좀 더 구체적인 단어죠. 우리가 배운다라는 뜻에서. 그리고 기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실행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이렇게 기회까지 좀 더 구체화시키는 이러한 작업을 해보시면은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배우고 연결하고 만들자. 네,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관심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그 다음 그 관심들을 지식으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대를 세계로 한번 뻗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의 저자, 이 세상을 공부하다의 저자 같은 경우도 영어 공부를 먼저 함으로써, 영어를 잘 함으로써 세계로 자신의 무대를 뻗어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어 지금 당장 공부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영어가 우선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무대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식이 비단 대한민국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이렇게 영어 번역도 굉장히 쉬워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과거처럼 굉장히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크게 잡으시고 여러분들의 무대를 세계로 한번 뻗어 나가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책에서 본 포인트들을 몇 개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줄친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선택지를 가지고 세계라는 무대에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 책의 저자이신 우태영 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을 늘려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 서로 다른 학교의 친구들이 만나서 친해지면 너무나도 뿌듯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연결에 대한 즐거움은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뿌듯함,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 경험을 하시면서 뿌듯한 순간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이 문득 호기심을 딱 느낄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은 굉장히 짧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호기심을 해결함으로써 즐거움을 얻으신 순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어떤 대학교에 내가 가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근데 대학교에 가봐서 팀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내가 예상한 거랑은 조금 재미가 없거나 실망스러웠다. 그러면 약간 즐거움과는 조금 반대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계속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예상 외의 즐거움들이, 그다음 예상 외의 호기심들이 막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즐거움이 튀어나올 때까지 호기심을 찾고 그다음 그걸 해결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인데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해결함으로써 여러분들만의 인생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상상력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자 실행력은 소수만이 경험하는 특권이다. 상상을 실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유를 찾는 사람과 나여서 안 된다는 핑계를 나열하는 사람으로 나눠질 뿐이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상상력 같은 경우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것도 상상력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은 바로 이 실행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즘 실행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다만 나이기 때문에라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상상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실행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만 할 수 있는 실행이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상상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스타트업을 차리고 싶어요.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겠죠. 여러분들도 어떤 사업을 하시고 싶어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실 상상도 다르고 제가 여러분들과 동일한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같은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뭐 치킨집을 차릴 수가 있고 저도 치킨집을 차릴 수 있어요. 근데 동일한 치킨집을 차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실행한 게 다르고 상상한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의 치킨집이 있고 제가 원하는 모습의 치킨집이 있어요. 다 이렇게 생각과 실행하는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상상과 실행을 한번 계속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짧지만 굉장히 굵직한 말이 있죠.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사실 그냥 고민만 하다가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뭐 욕을 먹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달리든 하고 후회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는 그냥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다가 고민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순간은 굉장히 짧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신 그 어떤 것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바로 실행을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근데 바로 장사를 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유튜브에서 그냥 검색만 해보셔도 여러분들은 약간의 실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죠. 지금 당장 뭐 1억 정도 투자해서 장사를 하셔라. 그거는 무리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여러분들, 그 다음 저도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실행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후회를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회를 놓치게 될 것, 그 다음 앞으로의 더 큰 세상을 공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렇게 저자가 다짐한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예요. 저자가 또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예요.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세대가 사회의 주축이 되었을 때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건 굉장히 큰 주제죠.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에 특정 20대, 30대가 주축이 되었을 때, 2030년에 주축이 되었을 때, 또는 2040년, 2050년에 이렇게 주축이 되었을 때 세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다 배워보는 거예요.
사실 2040년, 2050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AI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과연 2040년, 2050년에도 AI 얘기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컴퓨터에 대해서도 배우고 데이터도 배우고 데이터 분석도 배우고 AI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도 배우고 비트코인도 배우고 투자도 배우고 다 이렇게 배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또 줄친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실행력은 누가 가르쳐 줄 수도 대신해 줄 수도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신이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지 인지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신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환경을 설정해야 하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걸 요약을 해보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what 세 가지 what을 놔뒀어요. 우리가 why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why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라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내가 진짜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실행한다는 것은 사실 why보다도 이 what, 무엇에 해당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책을 좀 더 뻗어 나가서 보도록 해볼게요. 이 책의 저자가 이 왼쪽에 계신 우태영님인데요. 이 책의 저자님께서 중요한 말을 유튜브에 나와서 말을 했어요. 레이블로 사람을 나누는 것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럼 이 레이블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점점 불편해질 거예요. 그럼 왜 불편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저자님께서 말한 레이블은 학연, 나이, 성별, 다니는 회사, 집안, 국적, 언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처음에 한국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저는 어디 회사 다니는 몇 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즉 자기 자신을 다니는 회사로 구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디 대학교 어느 학과 어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학연으로서 레이블로 구분을 짓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레이블로서 사람들을 구분 짓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갈수록 레이블이 점차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레이블로서 나를 구분 지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나서 책을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상을 공부하다와 조금 유사하거나 아니면 이거랑 성격이 비슷한 책들을 몇 개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오늘 보셨던 세상을 공부하다의 핵심 문장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리자예요. 제가 봤던 두 번째 책은 7막 7장이에요. 이 책에서 핵심 문장은 멈추지 않는 삶을 위하여 라는 부분이었어요. 세 번째인 책은 공부기술, 조승현 저자님의 공부기술이란 책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 문장은 한국식 교육 방법을 바꾸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책은 이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으실 분도 계신데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문장은 인생 앞에 홀로 선 젊은 그대에게 라는 문장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책을 연결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책은 공감받고 어떤 책은 욕을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죠. 자, 첫 번째, 세상을 공부하다라는 책. 저자의 나이는 30대예요. 그리고 당시라고 하면은 이 책이 출판된 뭐 2024년이나 2023년이 되겠죠. 공감 포인트는 실행력의 중요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공감 포인트가 이 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발간이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 책 7막 7장. 당시 저자의 나이는 40대였고요.
당시의 공감 포인트는 직장인이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공감 포인트는 이 책은 2003년도에 발간이 됐고요. 그러니까 공부기술이라는 책, 당시 저자의 나이는 20대였고요. 당시 이 책의 공감 포인트는 한국 교육과 공부법에 대해서였어요. 그리고 이 책은 당시 2002년도에 발간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아프니까 청춘이다. 당시 저자의 나이는 40대였어요. 그리고 이 책의 당시 공감 포인트는 청춘 공감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은 2010년도에 발간이 됐었어요. 이렇게 책의 저자의 나이, 그 다음에 당시의 공감 포인트, 그리고 현재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책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책이 박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읽으셨던 책들을 다시 한번 읽으시게 되면은 내가 이 책을 왜 좋아했을지, 그 다음에 내가 이 책에서 어떤 공감 포인트를 얻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세상을 넓힐 수 있는 배움이라고 하면은 레이블은 신경 쓰지 말고 선택지를 늘리자. 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배움이에요, 배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내 상황을 굉장히 고려하고, 그럼 내가 직장이 현재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현재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그 배움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계시는 어떤 자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신 직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 그 다음 여러분들의 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막 결혼하신 분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아이가 있으시다거나. 근데 그런 레이블들은 여러분들이 배움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고민 포인트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레이블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배움을 여러분들만의 세상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면은 레이블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배우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인생 선택지를 늘려나가 보시길 바랄게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계시는 그 레이블들이 이 선택지를 늘려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신경 쓰지 않게 되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고 계시는 그 지식들이 지금 당장은 쓸모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내일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당장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나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 세상을 공부하다라는 책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PPT로 정리를 해보시면서 책에서 배울 수 있는 포인트를, 여러분들만의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책 한 권을 어떻게 보면 지금 2024년도에 책 한 권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 읽으셨던 책들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오늘 PPT 제가 그 링크로 공유 드리도록 해볼 테니까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